네. 자, 시작합시다. 야. 몇 쪽이냐 물어봤더니 몇 시냐. 자, 시간 문제 때문에요. 저 오늘 거의 여러분 닥달하면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 몰라요? 왜 여태까지 이거 몰라요? 하면서 좀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좋아요. 많이 네. 갈궈주세요. 예, 예. 그런 취향이셨어요. 자, 어쨌든 간에 몇 쪽이에요? 자, 그 열대우림까지는 여러분 다 아는 걸로 할게요. 알아요. 예, 열대우림에서 그 열대 산림들이 파괴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통적인 농업 방식이 뭐죠? 화전. 어떻게 하는? 화전은 화전인데 이동식 화전이죠. 그렇죠? 자, 거기서 주로 재배되는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쌀. 쌀이 있는데 이동식 화전 농업을 통해서 재배하는 것들은 그 옥수수였나? 뭐? 카사바나 얌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카사바라고 고구마처럼 생긴 애인데 갈아서 먹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서양 국가들이 돈을 들인 다음에 이 지역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방식을 5글자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 알고 있는 건가요? 몇 쪽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열대우림 설명은 이제 지나가고 그 38, 39의 문제들은 38페이지에 여러분 특히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요. 기후 그래프 1번에 나와 있는 이런 기후 그래프들을 보고 어떤 기후인지 맞추셔야 됩니다. 맞출 수 있어요.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열대우림 기후. 예. 기온을 보니까 평균 기온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큰 차이가 없죠. 네. 예. 그리고 강수량은 항상 높아요.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열대우림 기후라고 볼 수가 있고 1번 문제를 풀어보자면 사계절이 나타난다? 아닙니다. 온대 계절풍 기후예요. 우리나라 같은 온대 계절풍 기후는 대륙에서 서쪽인가요? 동쪽인가요? 네. 온대 계절풍 기후는 대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서쪽인가요? 동쪽인가요? 서쪽. 동쪽이에요. 동쪽 우리나라에 있는 쪽이 온대 계절풍 기후예요. 온대 계절풍 기후예요. 연교차가 커요. 조금 더 커요. 이 둘 중에는. 서쪽은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해요. 서안 해양성 기후가 조금 더 따뜻한 이유는 2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난류. 난류와 해주. 무슨 풍? 남풍. 해풍. 이쪽 방향 동풍, 서풍. 이쪽에서 불어온다고 해서 편서풍이에요. 예. 아무거나 막 얘기하지 마세요. 저 슬퍼요. 자, 그래서 사계절 아니고 극지방 아니고 연강수량 500mm 미만 같은 소리 하면 혼날 거고요.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정답 4번이에요. 이거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쉽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가 뭔지 감도 안 잡히는 사람이 지금 있다면 매우 곤란. 아주 곤란. 예. 그리고 거기 4번 보시면은요. 4번 보시면은 이것이 무슨 가옥이냐면 고산가옥입니다. 예. 고산가옥은 2개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열대에서의 고산가옥이에요. 선생님 저 이 사진 보고 열대인지 한대인지 모르겠어요. 확 혼날 줄 알아요. 예. 그쵸? 열대 맞느냐 한대 맞느냐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열대예요. 보고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열대에서는 여기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데 자, 바람이 잘 통해야 되죠? 네. 바닥을 지면서 띄워서 열기와 습기도 막고 벌레도 막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집과 집 사이를 좁게 한다? 아니요. 아니, 집과 집 사이가 좁으면 더워요. 네. 더워요. 안 좋아. 통풍이 안 돼서. 통풍이 안 돼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지붕의 경사는 급한 편이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물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5번 보시면은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온 지역들은 전부 어디를 지납니까? 위도, 영도선인 그걸 뭐라 그래요? 적도. 지금 다 아시는 거죠? 여기가 무슨 기후? 열대기후. 적도는 열대기후. 적도 열대기후. 적도 저위도 고위도? 저위도. 그러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위도 고위도? 됐어요. 저위도. 저위도. 예. 저위도예요. 고위도는
어떤 날씨가 있어요? 위로 갈수록 고위도 추워져요. 일살이 한입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어요. 예. 이쪽은 튀어나왔어요. 선생님 배처럼 뿔딱뿔딱 튀어나. 여기가 뭐라고요? 적도. 적도. 적도는 더워요. 네. 알겠어요? 저위도 지역은. 그래서 열대. 언젠가 이걸 갖고 드립을 한번 쳐보고 싶었는데 여기는 아니요, 여기는 열대고 여기는 한대인데. 자, 우리 시간이 없어요. 예. 그거 고민하다가 시간이 가더라고요. 자, 6번도 그냥 간단하니까 빨리 봅시다. 6번에 열대우림 지역에 플랜테이션이 발달했대요. 그러면 이때 플랜테이션으로 대규모 작물이 뭐냐는 거예요. 선진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를 골라야 되는데 카사바 고르면 절대 안 되고 바나나입니다. 왜 카사바 고르면 안 돼? 왜냐고요? 우리 마트에서 카사바나 얌 안 먹어요. 잘 안 먹죠. 있어요? 아니, 있지도 않아요. 왜? 우리는 대부분 그거 먹을 바에 고구마나 감자를 먹어버려요. 맛있잖아, 사실. 집에 고구마 있는. 예. 자, 그냥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쭉쭉 그냥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4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6번 보시면은 이 그림으로도 문제가 잘 나오는 패턴입니다. 예. 즉,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무슨 농업이다? 화전농업, 이동식 화전농업이고 이것 때문에 이거 왜 불을 지를까요? 재를 이용하면은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지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땅의 힘, 지력을 높인다고 해요. 그래서 4번에 있는 3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3번이요. 네, 6번에 3번. 6번에 3번. 이거 그 열대기후. 아니, 6번에 3번. 얌 부족한 쌀. 6번에 3번 보기.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의 노동력이 결합한 플랜테이션이에요. 플랜테이션으로 주로 재배되는 작물은 바나나, 카카오, 천연 고무. 오케이? 네. 이거 다 우리 사회에서 쓰죠? 네. 카카오 많이 쓰잖아요? 커피. 예, 그쵸. 아니, 그 초콜릿이요. 예. 카카오랑 커피는 다릅니다. 예. 배신 느꼈던 게 카카오 하얀색이더라고요. 예. 카카오 하얀색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배신감 느끼죠. 까만 줄 알았는데. 예, 사실은 그렇죠. 자, 사실 커피도 붉은색이라서 당황했고, 예. 볶아서 까매지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온대기후 지역. 예. 우리 빨리빨리 볼 거예요. 온대기후 지역은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지도가 있을 거예요. 왼쪽에 42페이지예요. 42페이지 보시면은 지도가 있고 계절풍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대륙의 서쪽인가요? 동쪽인가요? 서쪽. 왜 그러세요? 동쪽이에요. 네. 예. 자, 제가 지금 지도를 안 붙였어요. 오늘은 왜요? 지도할 여가가 없어요. 붙여주세요. 미리 안 돼. 자, 붙여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안 돼요. 자, 그려주세요. 그만하세요. 네. 대륙이 있으면은 이쪽 대륙에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 동쪽이에요. 네. 제발. 네. 동서예요. 여러분 섰을 적에 동서예요. 왼쪽이 동, 오른쪽이 서예요. 여러분이 했을 때, 네. 예. 여러분이 섰을 때, 여러분이, 예.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땐 여기가 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이쪽 오른쪽이 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왜 자꾸 여기다 선 걸로 하라고 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이건 어쨌든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동쪽과 서쪽을 했을 때 동쪽에는 뭐가 많이? 난류. 계절풍. 계절풍. 난류는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지만은 대륙 서쪽에 편서풍. 예, 편서풍과 함께. 그래서 서쪽에는 무슨 기후? 해발성. 해양성 기후. 동쪽에는 온대 계절풍 기후예요. 남쪽에서 올라올 때는 우리는 이 계절을 뭐라 그래요? 열대가 잠깐 구경 오잖아요. 이 계절을. 구경? 열대 한번 맛보세요 하고 와서 우리가 열대 맛보냐? 여름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한대 한번 맛보실래요? 하고 한대랑 냉대가 구경 오는 시절을 겨울이라고 그래요. 그쵸? 근데 이쪽은 굳이 걔네들이 안 옵니다. 왜요? 안 오더라고요. 짜증나게. 그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과학 시간에 지구의 자전 방향과 그 다음에 이제 코리오리의 힘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예,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대기의 이동과 땅의 이동은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여튼 서쪽과 동쪽이 달라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에 속한다? 계절풍 기후예요. 온대 계절풍 기후.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서안 해양성 기후고 이쪽에 이제 해당되는 쪽은 유럽.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서로 간의 기후에 따른 재배 작물도 다릅니다. 우리는 비가 내릴 때 왕창 내리는 타입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고르게 내려요. 그럼 우리는 비가 많을 때 열대 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때 재배하는 열대성 작물이 바로 뭐냐면 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름에 자라죠, 쌀은. 그쵸? 겨울에 안 자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쌀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밀? 벼. 예. 그리고 유럽은 밀이죠. 예. 여기 기후 그래프 하게 될 경우에 여기에 이제 세 종류의 그래프가 있어요. 유럽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고 동아시아는 그냥 하나만 보겠습니다. 유럽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런던을 보여줄 것이고요. 하나는 이거 자꾸 로마. 아, 로마예요? 글자가 엉망인데. 자, 런던, 로마 두 개가 있는데 런던은 이쪽에 있는 섬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는 여기에 보면 이제 유럽의 이탈리아라고 알아요? 네. 예. 아, 모르는 분이 있나 보다. 이탈리아라고 여기가 무슨 바다냐 하면은 땅 가운데 있다고 인도야. 해서 태평양? 지중해. 예.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예. 지중해라고 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이 다 땅이에요. 여기 아래는 뭐가 있는 거?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랑 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고요. 이 바다는 연교차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땅들도 다 연교차가 작아요. 근데 다만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온난한 기후라서 실은 이 두 기후는 거의 비슷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런던은 맨날 비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많이도 안 와. 툭툭툭툭 내리는 비를 맞고 살아요. 예. 그래서 런던 날씨는 맨날 구름 낀 날씨예요. 그래서 1년 내내 비가 내리지만 많이 안 내려요. 높진 않아. 근데 로마는 지중해성 기후는 어떻게 되냐면 여름에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온 다습한 어느 계절을 여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에 유럽의 런던에 사는 사람들이나 베를린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 맨날 비 오잖아요. 여름에 우중충하니까 어디로 관광을 와요? 로마 같은 곳으로 관광을 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좋아하는 거 훌렁훌렁 벗고 해안가에서 선탠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이때입니다. 막상 현지 사람들은 잘 안 하고 구경 온 사람들, 관광객들이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여름이 어이구 죄송합니다. 다습이라니 비가 안 내리는데 뭐예요? 건수? 죄송합니다. 고온 건조. 뭐라고 한 거예요 아까? 네. 고온 건조한 여름을 보내요. 잠깐. 이거는 사실 무엇의 영향도 있냐면은요. 이 아래 바로 아프리카 여기 북쪽에 뭐가 있을까요? 몰라요.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인 사하라 사막이 있죠. 사하라 사막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기후가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바람이 가끔씩 넘어옵니다. 여름이 되면은. 황사?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건조한 바람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이 지중해 이 기후를 우리는 지중해성 기후라고 얘기해요. 특징은 뭐라고? 여름에 비가 안 와요. 알겠어요? 기온은 런던과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온화한 날씨인데 1년 내내 강우까지는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거기 교재에 있는 말을 보자. 예, 교재에 보시면은요. 서안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온대계절풍 기후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을 거예요. 보여요? 한가운데? 네. 서안해양성 기후는 편서풍과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에 온난하다. 겨울도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좋아요.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계절별 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난다. 1년 내내 비슷비슷하게 내리고 대신 제가 말했죠. 비가 자주 내리고 흐린 날이 많아서 일조량, 햇볕이 내리쬐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구름 낀
항상 따뜻하지만 비가 내리는 런던의 날씨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는 고압대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요. 고온 건조한 기온을 보이는데 겨울은 또 해양성 기단에 따라서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지역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아래 지도 자료 2번 봐주세요. 제일 아래에 있는 지도, 세계 지도에서 런던과 로마를 찾아보세요. 유럽에 있어요, 같이. 네, 맨 서쪽에 보이죠? 네. 서쪽에 우리 이제부터 왼쪽 오른쪽 하지 말고 동서남북으로 좀 얘기합시다. 네. 서쪽에 런던과 로마 보여요? 자, 로마 아래에 있는 그 바다를 제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지중해. 지중해. 네. 자, 런던의 날씨 왼쪽에 있는 표를 한번 볼게요. 런던 날씨 서한 해양성 기후 그렇게 비 많이 안 내리죠? 네. 예, 적당히 온화하고요. 로마 런던보다 좀 더 위도상 남쪽이라서 더 따뜻한데 여름에 보시면 7월에 어때요? 비가 안 내리는 대신에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안 내리는 이 기후를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 그거 알아두세요. 여름에 비가 많이 안 내리면 과일은 맛있어질까요? 맛이 없어질까요? 많이 없어져요. 맛이 있어져요. 왜요? 더 익어요? 네, 비가 많이 내리면요. 과일에 있는 당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당도가 떨어져요. 비가 적게 내리면 과일 안에 있는 물이 증발하면서 대신에 그 안에 있는 당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가 안 내릴수록 과일은 좀 더 달아지고 맛있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과일 농업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수원. 예, 과수할 때 수가 이거예요. 무슨 수인데요? 예, 그 과수라고 해야 되나? 나무. 수목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는 수목농업이에요. 수목농업에서 대표적인 거는 우리는 잘 안 먹는 거 있어요. 우리 김치 대신에 이 사람들 이거 먹어요. 입안이 느끼해. 그럼 그걸 먹는데 피클 같죠? 근데 피클하고 좀 더 여러분 피자 같은데 가끔씩 올라와요. 근데 그거 올리브예요. 핫소스가 생겨요. 핫소스는 아닌 것 같다. 네. 여러분 올리브 얘기하면 뭐 올리브영이나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올리브 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렌지 여기 코르크도 나와 있나? 크고 보이죠? 그 코르크는 그 와인 알아요? 네. 그 뚜껑 이렇게 뭔지 알아요. 나오는 거.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뽁 하고 나오는 거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예. 나무 색깔. 예, 사실은 그 나무에 쓴다고요? 아니 설마 그거는 뚜껑으로 쓴다고요. 뚜껑으로.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올리브, 오렌지, 또 이제 포도. 아차.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지중해성 그래서 이 날씨에 아주 달기란 포도가 빨리 상할 것 같으니까 이걸 갖다가 지지겨 가지고 발효시킨 것이 바로 와인, 포도주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포도주의 발원지는 어느 바다? 지중해예요. 지중해성 기후에서 포도주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 지역은 솔직히 농사는 그렇게까지 잘 되지 않습니다. 되기는 돼요. 농사 비교적 되는데 이런 과일 농사, 수목 농업은 잘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리고 온대 계절풍 기후를 얘기할게요. 온대 계절풍 기후는 우리나라 동아시아 쪽에 있는 거고요. 우리 언제만 주로 이제 농사를 짓습니까? 주로 여름에. 가끔 남쪽에 있는 조금 더 따뜻한 지역에서는 여름이 좀 길어가지고 1년에 이기작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기작이란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한 번만 농사 짓는데 가끔 그런 데들은 1년에 농사를 2번 짓기도 합니다. 다만 열대랑은 달라서 3번까지는 안 돼요. 이거는 중국 남부 얘기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쪽의 특징은 비가 와장창 내린다는 겁니다. 비가 어떻게 내리느냐? 겨울 내내 안 내리다가 와장창 내려요, 여름에. 예. 그리고 기온도 차이도 어때요? 좀 커요. 예. 그래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도시로서 어디가 나오냐? 서울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는 이것보단 차이가 좀 적은데 대신에 여기도 많이 내리는 거죠. 자, 서울의 그래프를 봅시다. 자, 아까 그 3개 그래프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예요. 딱 봐도 런던, 로마보다 어디가 더 비가 많이 내린다? 서울이 더 많이 내리고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습니다.
연교차가 크죠? 지금 꺾어선 그래프 보여요? 네. 예, 겨울에 몇 도까지 떨어지자면 영하까지 떨어지고 여름에는 30도를 빵빵 찍어댑니다. 선생님 이거 30도 아닌데요 하실 텐데 낮에는 30도까지 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상에 있는 온대 서한 해양성 기후는 유럽에 주로, 지중해성 기후는 로마가 있는 지중해, 온대 계절풍 기후는 주로 대륙이 있으면 같은 대륙에서도 동쪽, 서쪽, 온대 계절풍 기후는 동쪽이요. 지도 보시면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대륙 한번 봐보세요. 미국 대륙. 미국 대륙에 보면은 서쪽은 무슨 색깔로 칠해져 있어요? 파란색. 파란색이 예, 서한 해양성 기후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쪽은 노란색 온대 계절풍 기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은 가끔씩 오기 싫으면 별로 안 왔으면 하는 손님이 계절풍을 타고 옵니다. 같이. 태풍이죠. 예, 태풍이 가끔 여기 열대 아니야? 나 여기 놀러 왔는데 하고는 옵니다. 열대 맛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와장창 오죠. 여러분들은 아직 제대로 된 태풍을 경험한 일이 없나? 흰남노. 그거 별로 안 썼어요. 살림으로 식통을 하는 거 아니잖아. 그쵸, 예. 미안. 아니요, 자, 싸우지 마시고요. 예, 어쨌든 매미를 그때 여러분 태어나기는 하셨습니까? 어쨌든 모르고 있는 게 좋습니다. 태풍을 진짜 여러분 생애 처음 맛보는 태풍이었어요라는 소리를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해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예, 저희 집 지붕이 아니 창문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건물에서 지붕에 있는 마감재가 휙 하고 날아오고 저희 집 창문을 팡 깨버렸어요. 그래서 태풍 치고 있는데 문이 와 창문이 베란다가 아작이 났어요. 예, 그래서 그걸 남자들이 나가가지고 막고 생쇼를 했던 기억이 군대 휴가 나와갖고 그 짓거리 하고 있었죠. 지나갈 때까지 제발 좀. 여러분 어릴 때 큰 태풍 하나 있었어요. 매미? 니나가 지나가는데 한 3일 걸렸나? 네? 제주도에서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한림이 하루 종일 정전됐던 게 있어요. 한 4년인가 5년 전쯤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주 어릴 때 있습니다. 예. 여튼 초딩 때라서 별로 초딩 때 엄청 제주도만 제주도만 아주 작사를 내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자, 넘어가고요. 여튼 지도상에서도 동쪽에 있으면 온대계절풍, 서쪽에 있으면 서한해양성, 지중해만 딱 찾아서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볼게요.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은 뭐가 있느냐? 야 임마 좀. 자. 예. 쌤 그냥 카메라를 피해 다니세요. 왜 자꾸 저쪽으로 그러게요. 이게 항상 계속 앉아 계셔가지고 머리가 예. 뭐 저 안 보여도 별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실? 예. 자, 호남 가방 불편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그냥 저 얹어 놓을게요. 예. 아니요.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예, 상관이 없는데. 자, 상관없어요. 자. 네가 상관 있구나. 네. 자, 그 서한해양성 기후에서는 호남농업이라는 게 있고요. 낙농업과 원예농업 다 모르는 말이죠. 네. 네, 이럴 거야. 자, 지금 세 개예요. 온대는 세 개예요. 서한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중해성 기후, 다른 하나는 온대계절풍 기후. 자, 일단 지중해성 아까 얘기한 거 있어요. 무슨 농업? 지우야. 수목농업. 이런 진짜. 수목농업에서 어떤 거 재배한다고? 방금 전에 했는데 방금 전에 했지. 올리브 같은 거. 이게 왜 가능하다 그랬어? 어떤 기후가 서한해양성 기후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아예 안 들었네? 온도 차이. 온도보다는 뭐가 더 차이가 크다고? 강수량이 여름이 건조해요. 네. 여름이 건조하기 때문에 과수목이 잘 자란다고 얘기했어요. 서한해양성 기후는 그에 비해서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쪽이에요. 예.
선생님 혹시 제 종이 그 학습지 여기 없었어요? 여기 뭐 종이 없었어요. 들어왔을 때 그런 거 못 봤어요. 나한테 성질이야. 자, 서안해양성 기후는 뭐냐 하면은, 자, 원래 생각해 보세요. 밀농사도 해야 되는데 밀이 생각보다 안 자라요. 왜? 왜 안 자랄까? 여기서는 생물이 자라는데 비는 충분히 내렸어요. 근데 비보다 부족한 게 있어요. 필요한 태양 에너지가 부족을 해요. 일조량이 적어서 잘 안 자라요, 생각보다. 그래서 밀이 생각보다 안 되니까 이 사람들 밀과 함께 뭘 먹습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이 그걸 먹으려고 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쌀 있는 지역이죠. 밥 어떻게 하든 밥이잖아요. 빵이에요. 여기는 빵만으로는 못 살아요. 빵 갖고는 배가 안 차죠. 무언가 같이 해야 돼요. 고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밀농사도 해요. 밀농사 한다고요. 고기 농사라고 안 하죠. 고기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축산업이라고 여기는 안 나오고 낙농업으로 얘기 나오겠네요. 낙농업이요. 네, 원래는 축산업인데 고기뿐만 아니라 같이 뭘 먹습니까? 이 사람들 요리에. 자, 우리는 목마르면 뭐 먹는 문화권이에요? 물 먹는 문화권이지. 여기는 물 안 먹어요. 탄산수, 애가 참. 와인. 이 동네는 둘 중 하나예요. 기름, 자, 생각해 보세요. 이쪽 북쪽 지역은 집집마다 원래 뭘 키우냐 하면은 소를 집에서 키워요. 외양간이 있어요. 외양간이 있어서 집집마다 소를. 그럼 아침에 하는 일이 뭐냐면 엄마가 우유를 짜와요. 아침마다. 그날 마실 물 대신 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유를 먹는 거예요. 크겠다. 아니야, 뭐 키 크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 깨끗한 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물이 맛이 없어. 물에 석회암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석회암이 너무 잘 녹아요. 그 동네 석회암이 흐른 물은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 이 물을 마시면 입안에서 뭐가 번들번들한 것 같은 혀랑 여기에다가 뭐가 이렇게 부들부들한 게 묻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특유의 살짝 흙냄새, 시멘트 냄새가 살짝 나는 듯한 그게 있다고요. 시멘트 냄새 알아요? 드셔보셨어요? 예. 네? 아, 예. 교수님이 뭐든지 다 체험하게 해주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예. 존경하는 분인데 저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 어쨌든 간에. 자, 예. 여튼, 자, 그래서 낙농업은 이 고기와 함께 여기서 고기도 얻지만은 당장 고기를 얻는 게 아니라 목적은 뭐냐면은 일단 여기서 우유를 얻는 거예요. 그럼 우유 말고 그럼 지중해에서는 대신에 우유를 하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이걸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같이 뭘 먹을까? 이 동네는 아까 수목농업을 통해서 포도 있다 그랬지? 포도. 네. 여기는 뭘 먹어? 물 대신에. 와인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와인 한 잔. 어른도 와인 한 잔. 어디는 맥주 마시는데. 예, 맥주를 대신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유와 맥주. 그냥 물은 잘 마시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항상 즐겨 먹고요. 왜? 밀만으로는 이게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밀로 커버가 안 되니까 영양가 있는 우유를 마시거나 단백질. 예, 단백질을 이런 고기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이 소를 키워서 소를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우유도 뺏어 먹고 이러한 형태. 그래서 소도 키우고 낙농업도 하고 농사도 같이 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남농업이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안 배웠나요? 네. 아씨. 안 배웠으면 그냥 넘어가자. 자, 이 둘을 합쳐서 했기 때문에 호남농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동네 문화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우유 짜서 먹고 그런 문화예요. 빵 먹고 우유 먹고. 예.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그냥 온대계절부는 죽으나 사나 밥이에요. 어떻게 하면 밥 생산량을 늘릴까? 밥. 그래서 요 문화 차이가 이 기후에서 오는 거예요. 서양 애들은 왜 그러나요? 뭐 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자, 네, 이거 언제 오나 했다. 추워요 올 거라고 생각했어. 난 안 추웠는데. 오히려 이쪽은 춥다 소리를 안 하면 너 가끔 추워요가 졸릴 때 추워요가 나오기도 하거든. 가끔 자겠다라는 신호로 가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수현 좀 추웠지? 저도 좋아요.
왜 어떻게- 저만 멀쩡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바지 되게 짧은 건데. 자, 알았어요. 잠깐 끌게요. 저 더운데 그러면. 벗어 잠바를. 아니, 냅두세요. 근데 너가 지도 안 벗으면서. 자, 그러잖아. 예. 그런 소리 안 해. 자, 오늘은 할 게 많아요. 저 오늘 할 게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새 도시가 되면서요. 대신에 옛날에 정통적인 이제 이런 혼합 농업을 하질 않아요.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아침에 뭐, 야, 톰, 저 가서 저 좀 짜고 와라. 하면서 이거 등에 학교 가기 전에 저 좀 짜줘라. 알았어요, 엄마. 칙칙칙 하고 와서 받아오는 그런 일상은 이제 하지 않는다고요. 예. 가서 불법한. 예, 아니 그게 진짜.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사온 거 먹죠. 그냥 냉장고에서 우유, 냉장고에서 가져 쪼르륵 해갖고 시리얼에다 먹고 이렇게 쫙쫙. 시리얼 하는 문화도, 그러니까 걔네 우유에다 그냥 말아 먹잖아요. 그거 시리얼이 원래 뭐예요? 잡곡이에요. 오트밀 같은 것들. 정신병원에서. 아니면 옥수수 말린 거. 지금 여러분에서 콤프라이트 우아 그거 아니고 진짜 옥수수 말린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우유를 왜 부을까요? 그거 딱딱해서. 딱딱해서 불려서 먹는 거예요. 생으로 먹을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이빨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뭐 무슨 자기네식으로 맛있게 먹고 그게 아니에요.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농사를 지는데 뭘 하느냐? 유럽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되는 게 있어요. 유럽에서요? 예, 유럽 농사가 최고인 게 있어요. 네덜란드가 특히 제일 유명한 게 있는데 현재는 일단 낙농업도 잘 되고요. 특히 어느 나라가냐? 덴마크가 유명해요. 아, 덴마크 우유. 덴마크 우유가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원예 농업이 유명합니다. 원예 농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 이게 딱 얘기하면 알 거예요. 가발. 헐, 왜 가발을 떠올리셨죠? 튤립? 네, 튤립 같은 꽃. 아, 저 어디 가지? 화훼나 아니면은 나무, 네, 예쁜 나무들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것이 현재 유럽에서 발달해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어디에 꽃다발 문화가 있습니까? 꽃다발이 그걸 왜 돈 주고 사요? 그냥 들판에 가서 꺾어오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그러니까 다른 데 문화에는 이런 거 없다고. 근데 여기서 이걸 꽃다발을 주고 서로 간에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 그래서 이 날씨에서는 현재 여기 원예 농업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 비닐하우스 같은 걸 이용해서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리고 이거 뭐가 많이 필요하냐?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원예 농업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 원예 농업이 어째서 첨단 산업인지에 대해서 금보다 더 비쌌던 바로 튤립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실 때가 있을 거예요. 튤립이 비싸요. 튤립이 금보다 몇 배 이상 비쌌던 시절이 있어요. 예, 튤립 하나가 여러분 포켓몬 모으듯이 아마 튤립을 모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튤립 종류별로 다 모으면 완성 해가지고 진짜 그러던 시절이 있습니다. 튤립이 유럽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자, 그리고 대충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햇빛이 나오는 날이면 다 어떻게 햇빛을 한 번이라도 좀 더 받으려고. 햇빛이 나오는 날에는 항상 여러분 그 후드 집업이 원래 이 동네 날씨에서 나오는 옷입니다. 늘 비가 내리고 우중충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쓰고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떴어. 그러면 어떻게 해? 해가 뜨면 이거 벗어요. 훌렁 이렇게 벗어요. 그냥 훌렁덩 벗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 공원 같은 데에서 그냥 들어누워 있다니까요. 햇볕 나오는 날이면 지들 배 이렇게 내놓고는 뭐 젊은 아가씨랑 멋있는 남자들만 이렇게 근육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체형들이나 아저씨 할머니들도 다 불렁불렁 해갖고 이렇게 들어눕고 있어요. 아니 많이 이런 데 나올 텐데. 그래서 일광욕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 어쨌든 일광욕 문화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성은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농업? 얘들아? 수목농업. 수목농업으로 대표적인 게 뭐라고? 포도. 아이 무슨 수목농업이 우유야. 나무에서 우유가 자라니? 올리브와 포도.
그치? 오렌지 이런 것들이에요. 어허, 우리 이러면 안 돼. 맞아, 이러면 안 돼. 자, 그리고 여름이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유리해, 불리해? 유리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하고, 이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은 밖으로 나와요. 유럽 사람들은 항상 비가 내리기 때문에 밖으로 잘 안 나오는 문화가 있는데, 서유럽은, 여기는, 이쪽 지중해성 사람들은 그래서 벽을 어떤 색으로 칠해 놓는다? 그러니까 집 안에다가 치장을 안 하고 집 밖을 치장해요. 하얗고 밝은 색으로 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예. 아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 집이 멋있게 보이기를 바라고,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햇빛이 내리면 집 앞에 나와서, 안녕, 마르코, 오늘 한잔할까? 하면서 이렇게들 놀고 그런 거죠. 예. 구체적으로. 자, 그 대표적인 것이 43페이지 아래를 봐주세요. 아래 봐주시면은, 바로 그리스 산토리니 섬의 이 지중해성 기후의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사실 집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허름한데 집 밖을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하얗게 꾸며놓는 것으로 유명해요. 파란 색깔. 예, 파란 색깔도 있고, 예. 그래서 뭐 포카리 스웨트 광고요 맨날 나왔었는데 이제는 안 나오네. 아이스크림에 나오는. 아, 그랬어요? 자, 왼쪽에 나오지만은 영국 사람들은요 여름에도 가끔 난로를 틉니다. 왜냐? 습해서. 예. 습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특유의 그 벽난로가 있는 문화가 바로 서한해양성 기후의 문화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온대계절풍 기후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벼농사 지역이기 때문에 벼농사가 되려면 비가 많이 내려야 되고 그 얘기는 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처럼 이렇게 난로를 틀었다가는 진짜 쪄 죽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환기가 잘 되고 이렇게 개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돌과 대청마루 등을 만듭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우리나라 특유의 대청마루가 있습니다. 문 열고 나오면 바로 그냥 바람 숑숑숑. 그리고 문도 그렇게 튼튼하게 안 하죠. 예. 그렇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하고 언제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구멍 쏙 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창호지로 벽을 해놔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욕먹지만. 자,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봐주세요. 다시 그 사진들은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지역에 올리브가 보입니다. 올리브를 이용해서 피자가 올라와 있네요. 거기 시꺼먼 친구들이 올리브예요. 피자가 애초에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이탈리아에서 있는 거예요. 특히 남부 이탈리아 지중해성 기후에 나오는, 그래서 올리브 잎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필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밥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우린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어디 빵도둑 같은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까? 빵 많이 먹는다고 식이 아닌데 우리는 밥도둑이란 표현이 있죠. 밥을 어떻게든 간에 많이 먹게 해주는 반찬이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밥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김밥인 줄 알았는데 초밥이네. 이런. 자, 여튼 배가 고파서. 밑에 가면은 이제 지중해성 기후에 수목농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후에서 자라는 거고요. 밑에 온대계절풍 지역의 벼농사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베트남. 뭐 베트남이거나 중국 남부, 예, 그런 것 같네요. 자, 중국 남부도 비슷해갖고, 예. 자, 호남 농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보시면 집 근처에 축사가 있고요. 가축의 분뇨와 퇴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다시 거기서 나온 작물들의 찌꺼기를 가지고 얘네한테 먹입니다. 예. 그리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얘네의 노동력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시는 젖소가, 일반적인 형태의 젖소가 나온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알기 편하라고 이런 얼룩덜룩한 젖소가 나왔는데 얘네 등장한 지 20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얘네. 예. 얼마 안 됐네요. 그냥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유를 먹었는데 누런 황소 우유 먹은 겁니다. 황소요? 황소도. 황소는 아니고 황소면 남 수컷이니까 아니고, 여튼 그 암컷 소들인데 누런 소들 또는 이제 검은 소들, 예, 소에 흑소 있어요. 그런 것들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소 하면은 매일 걸룩덜룩한 거 생각하시는데 그거 얼마 안 됐어요. 예. 젖소들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이게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애들이 아니라 그거는 인간이 개발한 거예요. 개발한 종류입니다. 예, 일부러 젖이 많이 나오도록 개발한 종류예요. 여러분이 귀여워하는 강아지들이 그렇듯이. DNA 주죠. 예, DNA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 안 들어.
예, 거기까지 안 해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거기 44페이지 봐보시면 2번 같은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지도를 자꾸 활용하라고 하거든요. 자, A는 무슨 기후예요? 열대기후. B는 건조죠. 사하라 딱 보면 알아요. 예. C는 온대기후. D는 냉대기후. E는 한대기후입니다. 고산기후가 일부 있고요. 예. 이 중에 강수량의 변화가 뚜렷하고 인간 생활에 유리한 기후는 온대기후입니다. 그래서 C를 골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봐줄게요. 이 바람은 대륙 동쪽에서 계절마다 서로 다르게 부는 바람인데 이것을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맞춰주셔야 돼요. 겨울에는 대륙에서 불고 여름에는 바다에서 불어요. 해양풍이에요. 예. 씨. 마이크 다 들어갔는데. 아이씨, 자꾸. 아, 나 거꾸로 달았네. 아이, 진짜 바보 멍청이가. 어쩐지 자꾸 걸기적거리더라. 예. 자, 그리고 어디 보자. 5번 보자. 지중해성 기후지역은 여름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고온 건조. 자. 아니, 맞는데 시연이 말하지 말아봐. 제가 말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 시연이가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먼저 말하지 말고 한번. 지우야? 고온 건조 다음에 겨울에는 어떤 편일까? 아, 여름에도 건조하고 겨울에도 건조하고 그건 그냥 건조기후인데? 한랭가스. 추워요. 아, 여기가 로마가 춥다. 온난 습윤이에요. 네. 지우 안 들었구나. 아까부터 계속 안 듣는 것 같아. 안 돼. 안 된다고. 고온 건조, 온난 습윤이 무슨 기후? 여름이 고온 건조하고 겨울이 온난 습윤한 건 무슨 기후? 지중해성 기후요. 너 지금 머리에 전혀 안 들어가 있어. 이러면 안 돼. 런던은 무슨 기후? 서한 해양성 기후. 로마는 지중해성 기후. 특징은 여름이 고온 건조한 거예요. 대신에 여기는 똑같아. 겨울은 따뜻하고 습윤해요. 비가 많이 내려요. 동아시아는 비가 어느 시기에 편중돼서 왕창 내려요? 여름에 열대성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내리고 그래서 벼농사가 중심이라고 했어요. 여름에 고온 다습한 거를 어떻게든 피해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동아시아를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겨울도 대비해야 되고 여름도 대비해야 되고 집이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우리 여름 옷도 있고 겨울 옷도 있잖아요. 예. 반팔과 두꺼운 옷을 다 갖고 있는 나라. 예. 자, 맞춰줘야 돼요. 지금 이러지 마. 지구 맞출 때까지 한 번 더. 지구야 6번. 이게 어느 기후? 어느 기후에서 볼 수 있는 거? 여름에 햇빛 반짝반짝. 관광객 많이 와. 무슨 성 기후? 요 세 개 중에 지중해성 기후예요. 여기 보이는 바다가 푸른 바다가 지중해예요. 관광 많이 오고요. 하얀색으로 칠하면 반사가 잘 됩니다. 반사시켜서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강한 햇빛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햇빛을 튕겨내면은 적외선량 흡수량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1번입니다. 습기 제거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자, 걱정입니다. 7번은 수연아 7번에 서한해양성 기후는 북태서양 해류는 난류야 한류야? 난류.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풍의 영향을 받아요? 서한해양성은? 변서풍. 오케이. 7번은 틀리면 안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우리 그냥 뒷문제는 하고 넘어가 볼게요. 다만 46페이지 2번 이 문제는 볼 겁니다.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가연아. 네. 1번이 무슨 기후예요? 1번 온대기후. 아니 2번에 1번. 2번에 1번이요?
고난도 문제. 그 열대기후. 열대우림 기후예요. 네. 그쵸? 네. 예. 한 번 더 하자. 2번은 뭘까? 온대기후.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온대기후에 속하기는 하는데요. 어디냐고요? 예, 온대기후 중에 무슨 기후에 속해요? 아, 방금 지중해성 기후요. 지중해성 기후요로에 해당되는 뭐 보고 알 수 있어요? 연기차가 아니, 강수량. 강수량이 언제가 없어요? 여름에 없어야 돼요. 네. 네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지금 3번하고 5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4번 서울이요. 아, 4번은 서울이요. 무슨 기후요? 온대 계절풍 기후예요. 네. 네.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네. 참고로 3번과 5번은 많이 다른 게 5번의 경우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건 냉대냐? 5번은 냉대 맞네요. 예, 5번 냉대입니다. 연교차가 극단적으로 낮고요. 예, 여름에 20도 미만입니다. 22도 미만에 있으면은 맞죠. 3번에 있는 거는 그 서한해양성 기후죠. 아까 그 어디 같은 거 런던. 2시간 하나? 네. 쉬는 시간 없어요? 아! 물어본 김에 가연아. 네. 5번에 있는 아! 이 바다가 무슨 바다야? 5번 이거요? 응. 여기? 응. 나와 있지 않아요? 아이씨 말하지 말고. 집중해요. 네, 집중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시연아. 네? 뭐 물어보나 많아지만 5번에 답이 뭘 것 같습니까? 5번의 답이요? 네. 오아시스 주변에서 대추야자를 재배한다. 아니요. 고온다습한 기후 변홍사. 아니요. 카사바 얌. 아니요. 식량과 사료를 함께. 이거 혼합 농업이에요? 네. 아니죠? 아니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자, 넘어갈게요. 아빠 쉬는 시간 없어요? 네. 쉬는 시간 줘버리면은요. 하면 딱 5분이요, 그러면. 네. 딱 5분이에요. 화장실만 가고 뭐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험 전까지 저 어디까지 설명할 생각이냐면은 네. 저 지금 3단원도 원래 설명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의 자연경관? 아빠 제주도 예. 모르겠어요. 제주도. 예. 일단 잠깐 정지할게요.